따뜻한 기후학교. 오늘은 지구를 위한 정리수납 전문가 박기선 한국정리수납협회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한번 왔다 가시면 냉장고 치우고 네, 집 치우고 그러는데 오늘은 옷장 정리요. 지금이 딱 이제 봄옷 꺼내고 맞죠. 겨울옷 정리할 때인데요. 선생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어떠신가요? 네, 요새 질문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그럴 많아졌습니다.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오니까 대청소들을 하니까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후 퀴즈 정답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새 봄맞이 옷장 정리 시즌인데 집집마다 안 입는 옷 정리하시잖아요. 정말 안 입을 옷 의류 수거함에 넣게 되죠. 여기서 문제는 의류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은 1번 베개, 2번 깨끗한 롱 패딩이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6619님 아내는 처제와 여행 가고 저는 퇴근해서 저녁밥 지어서 한술 뜨면서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OBS 화이팅. 와, 이 시간을 함께 하다니 정말 OBS를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6619님. 그리고 8363님은 옷이 뒤죽박죽 더럽혀져 있는데 옷장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4부 5부에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정답은 1번 베개, 2번 깨끗한 롱패딩 중 몇 번인가요? 그 의류 수거함에 들어가는 거는 네. 그 아까 팁으로 주셨던 것처럼 재활용이 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베개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되죠. 깨끗한 패딩은 의류 수거함에 넣어도 되는데 의류 수거함에 이제 옷을 넣을 때 그 수거함에 들어갔던 옷들이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되지는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네. 다 그래서 헌옷 가게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 폐기물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그런 옷들이 있다라고 하면 왜 헌옷 수거하는 곳에 보내거나 네. 아니면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이 있죠. 아, 네, 네. 요새 당근도 잘 아시지만 네, 네. 아름다운 가게에 이렇게 가서 이게 뭐 헌옷을 갖다 주면 연말에 새 공제도 받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로 뭐 폐기물로 빠지는 것들을 좀 걸릴 수 있어서 네. 환경에 좀 도움이 되죠. 훨씬 더. 아, 그러니까 의류 수거함에 이게 헌옷 가게에 가는 줄 알고 집어넣는데 거기서 그냥 태워지는 것들이 있다. 폐기물로 빠지는 폐기물로 경우나 빠진다. 뭐, 네. 제가 이제 깨끗하게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 베개를 깨끗한 베갯릿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저렇게 재활용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쓰지 않는. 예, 네. 이 베개 통째로 네. 얘기를 하시는. 그럼 이불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의류 이불도 수거함에. 안 되죠. 그런데 근데 뭐 어떤 데는 누비이불, 뭐 네. 무릎 담요 이런 거 된다라고 하는데 수거함 자체는 그렇게 프린트가 되어져 있는데 마을마다 또 헌옷만 됩니다라고 되어져 있는 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마을마다. 그럼 베개는 어떻게 버려야 되나요, 선생님? 그게는 예. 원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고요. 네. 양이 많다라고 하면 폐기물에 스티커 붙여서 버려야 돼. 이불도 마찬가지. 네. 그러면 이제 불태워지는 그쵸. 건가요? 아, 네. 그 방법밖에 없구나. 하하, 참. 그러면 재사용 가능한 옷을 의류 수거함에 넣어야 된다. 네. 그럼 역시 찢어진 옷이나 뭔가 그런 누가 거는 봐도 못 입을 옷은 넣으면 안 되는 종량제 거겠죠? 봉투. 네. 종량제 봉투 네네. 그런 것들은. 자, 이제 옷장 정리 꿀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 이 질문 진짜 궁금했어요. 네. 옷 정리할 때 옷장에 있는 옷 다 꺼내가지고 다 빨고 뭐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채워 넣는 분들이 있고 네. 이거를 정리한 다음에 빨 걸 고르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탁이라는 거는 네. 늘 하는 생활이고 정리라는 거는 특별한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정리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났다라고 하면 세탁할 것들은 세탁물로 빼두는 거는 필요하지만 세탁을 하는 일을 하시면 정리가 안 돼요. 아, 맞아요. 네. 세탁하느라고 정리할 시간이요. 제가 그래서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맨날 옷만 목적을 빨아요, 제가. 문제에 봉착하면 네.
처음에 내 생각이 취지가 뭐였지로 돌아가시면 되고. 그렇구나. 근데 봄철에 봄맞이 옷장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네. 겨울 옷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봄철 옷장 정리가 안 되죠. 네. 그래서 겨울 옷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다 끄집어내서 세탁물 맡기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제 겨울 옷들은 드라이 클리닝 맡기는 것들도 진짜 많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세탁물을 맡겼을 때 또 중요한 거는 찾아올 시점이 언제인지. 맞아요. 그러니까 세탁소에 보통 가서 돌아오지 그쵸. 않는 옷들이 있죠. 맞죠. 그리고 제가 안 찾아오죠. 네. 왜냐하면 세탁소에 맡긴 옷들은 사장님이 계속 보내요. 제발 옷 좀 찾아가 주세요. 부피가 크니까. 여기 보관소가 아닙니다 하는데 네. 고객은 언제 찾아와요? 우리 집 옷장 정리할 때까지 그렇구나. 맡겨두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사장님한테 미안한 부분뿐이 아니라 네. 사실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쓰는 세제가 석유계의 그 세제를 쓰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말하는 뭐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은 발암 물질이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발암 물질로 세탁한 그 옷을 비닐 딱 세운 채로 그대로 걸어놓으면 그대로 보관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나중에 가져왔을 때는 사실 이게 옷 속에 스며들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장님이 세탁이 완료됐다라는 문자가 딱 뜨면 바로 갖고 와서 비닐을 푹 찢어서 거품을 시켜서 다 날려보내야죠. 베란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바람에 그렇죠. 좀 날아가게 햇빛이 한 없는 다음에 곳에서. 근데 왜 비닐을 씌워두는 경우가 많은데 왜 씌워두세요라고 물어보면 한갓 먼지 때문에 아하. 먼지 때문에 발암 물질을 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한갓 먼지 때문에. 근데 한낱 먼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햇빛이 없는 곳에 그러셨잖아요. 근데 옷을 이렇게 바람 통풍이 되게 하려면 아무래도 베란다에 걸어두게 되는데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잠깐 하면 되거든요. 한두 시간. 한두 시간이요. 이게 정오에 강한 햇빛이 아니라 오전에 아니면 오후에 거품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좀 네. 문 좀 열어놓고 문 열어서. 바람에 이제 날아가게 해야 되는 거죠. 네. 2시간만 하면 되는 걸 제가 이틀씩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한간 먼지는 이게 떨어내면 되는 건데. 덮개가 있잖아요. 네. 부직포 덮개 같은 예, 거 예. 활용하셔서 덮어두시면 되니까 비닐 채로 싸두는 거는 아주 위험하다. 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걸어놨다가 예전에 한번 네. 그냥 입었는데 약간 이 끈적, 뿔긋뿔긋하게 피부에 뭐가 맞아요. 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는 그 옷을 그렇게 그냥 비닐채로 걸어놨다가 네. 입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항상 세탁소에서 온 옷을 베란다에 걸어두면 어머니가 명태 말리냐 좀 빨리 들고 들어가라 그리고 야단을 치셨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잠깐만 그쵸. 걸어놓으면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이제 꺼내서 오늘은 정리하는 날, 네. 세탁은 다음에 하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일단 겨울옷은 어쨌든 꺼내가지고 세탁할 건 보내고 보내고. 겨울옷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고 네. 그 결정할 다음은 때 네. 이것 중요해요. 한 계절을 지나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 계절에서 입었던 옷과 손을 안 댄 옷들이 있어요. 맞아요. 손을 안 댄 옷들은 결국 뭐냐면 맞아요. 안 어울리고 안 입을 옷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고 있는 이유는 살 빼서 입으리라는 아니, 그리고 좀 뭔가 아까워서 아까워하기도 그냥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정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돌봄으로 봐야 돼요. 내가 입지도 않는 옷을 계속 갖고 있고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넘쳐나는 물건 때문에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죠. 네. 정리를 할 때는 너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시간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나를 사랑한다면 결정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때 또 하나 있죠. 외출복을 안 입으면서 버리지 못할 때 이래요. 집에서 입어야지. 절대로. 그것도 한갖 핑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입었던 옷들은 그냥 배출한다. 그럴 때 내가 한 2년 동안 안 입었다. 네. 2년 동안 겨울 계절에 이 옷을 손을 안 댔다라는 거는 진짜 안 입는 옷이에요.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네. 그런 옷들은 다 배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버리는 거는 뭐 잘못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뭐 버리지 않는 그런 그 질병 못 버리는 병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네. 그때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출했을 때 누군가에게 쓰여지게 자원순환을 하면 되니까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 집에서 보내드리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다라는 아하. 생각이 들어요.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줘라. 네. 이 0428님이 저는 세탁소를 합니다. 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객님들 포름알데히드 날려야 된다시지요. 얼른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네, 얼른 찾아가서 바람에 날려야 됩니다. 비닐을 찢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922님도 새싹 문자로 오늘 옷 정리 잘 듣고서 정리해야겠네요. 밴드 가입하겠습니다. 그러셨고요. 의류함은 저만 헷갈렸네요. 저희 동네 의류함에 이불도 넣어도 된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들 누비불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들 베개는 소각용 봉투에 넣어서 버렸어요. 아까운 옷은 치수 비슷한 사람 주기도 하고 잘 아는 헌옷집에 주기도 하고 디자인을 바꿔서 입기도 하고 허른 옷은 소각용 봉투에 넣습니다.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나고 봤더니 한종혜님.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안 입는 옷을 버린다. 네.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버린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의 1단계, 2단계인가요? 이 배출할 때 요사이 네. 번호 수거하는 앱들이 많거든요. 아, 앱이 있죠. 앱이 네. 또. 그래서 거기 보면 수도권의 한 업체는 네. 고객층이 85% 이상이 20, 30대 여성이래요. 아. 이분은 왜 이 일을 시작했냐면 본인이 옷을 배출할 때 그냥 의류 수거함에 넣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누군가가 좀 이걸 가져가서 재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단위가 20kg거든요. 아, 20kg를 20kg이 채우기 있어야 가지러 넣을 수- 와요. 아, 근데 20kg가 되게 많아요. 많죠. 우리가 정리할 때 20kg씩 버릴 수 있는 마음 상태면 되게 행복할 수 있어요. 절대 못 버립니다. 아, 네. 그래서 누군가가 좀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 업체를 하면서 이제 20, 30대 층들 아니면 그 옷을 배출하시는 분들에게 자, 내가 옷을 어째도 버려질 옷을 문 앞에 두면 누군가가 가져가고 그거로도 커피값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퍼뜨렸대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지금 그게 호황이고 그래서 뭐 직원이 지금 40명 정도 됐다나? 아, 그 앱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수거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하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유통도 하는 상태로 그래서 뭐 보통 키로당 옷이 200원에서 네. 400원, 500원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재판매가 되거나 활용이 되는 거는 이제 성과금을 주더라고요. 500원에서 2만 원까지. 네.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이죠. 환경은 환경대로 살리고 고객은 또 부담이 없으면서 약간의 어떤 그렇죠. 뭐 살림의 뭔가 보탬이 되기도 하니까. 말씀대로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네. 그냥 버리는 것보다 그쵸. 나은 거니까. 여기 최숙자님이 다행히도 우리 동네 세탁소는 오늘 맡기면 다음 날 바로 배달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안 잊어버리죠. 아, 요새 배달 안 해주는 세탁소들 많거든요. 좋으시겠어요, 또 최숙자님. 팁 하나 있어요. 어떤 팁이요? 세탁소에 옷을 맡길 때 우리가 무슨 옷을 맡긴지 몰라요. 네네. 그러면 바닥에 옷을 이렇게 다 흩어놓고 사진을 찍어두는 거예요. 아하. 그 찾아올 때 왜 모자가 없어졌니? 그것도 언제 알아요? 다음 계절 겨울에. 맞아요. 벨트가 어딨지? 네, 그러면 세탁소와의 이렇게 경계가 모여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찍어놓고 찾아올 때 확인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네, 네.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옷장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 흥미진진하죠? 의류 수거함에 넣어야 되는지 그냥 버릴지 앱에 보내고 커피값이라도 벌지 오늘 박기선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궁금한 사항은 샵 0999로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세요. 곽진원이 부릅니다. 일종의 고백 듣고 5부에서 이어갈게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지금 정리수납 전문가 박기선 선생님과 우리 지구를 위한 정리정돈 새봄 정리수납 꿀팁을 듣고 있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보니까 여기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서희정님하고 또 뭐 아까 어떤 언니라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뭘 좀 아는 언니. 네. 새로 등장하신 두 분께 환영 인사드립니다. 뭘 좀 아는 언니님이 정리수납에 관심이 많다고.
그 2922님 새싹 문자로 패딩 정리할 때 너무 고민됩니다. 식구가 많아서 매번 압축하는데 압축하는 방법 말고 보관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아마 조금 이따가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5692님이 의류 수거함 배출에 베개도 넣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5233님은 베개, 솜이불, 등받이는 의류함에 버리면 안 돼요. 그 많이들 아시네요. 4743님 새싹 문자 주셨는데 베개는 재활용이 가능한 거지만 여기에는 넣으면 안 되죠. 비 오다 화창해지니 너무 좋네요. 그러셨고요. 아,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넣으면 안 된다는 뜻이군요. 이 문장이. 2236님 베개 다 맞추셨네요. 저만 망설였네요. 우리 동네에는 그 이불도 버리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망설였는데 최숙자님이 의류 수거함에다가 왜 인형 베개도 모자라서 그 옆에다가 여행용 가방, 전기장판 고장난 것까지 쌓아놓나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셨는데 저 왜 그런지 알아요. 누가 한 명 여행용 가방을 그 옆에 세워놓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따라하는 거예요. 거기 그 버리는 장소인 줄 알고. 저희 동네에도 여행용 가방이 여러 개 의류 수거함 옆에 맨날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제 오늘 확실하게 알았죠. 의류 수거함에는 입을 수 있는 옷 넣는데 그것도 그냥 태워질 때가 많으니까 가급적 헌옷 가게나 헌옷 앱으로 돌려 입는 앱으로 중고옷 앱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선생님 해주셨는데요. 아까 1단계는 계절 나누고 빨 거 보내고 네. 안 입을 옷 버리고 자 그럼 2단계는 뭔가요 선생님? 이제 2단계는 봄철에 입을 옷들을 꺼내서 정리를 해야 되죠. 네네. 그럴 때 그때도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정리라는 걸 할 거죠, 오늘. 정리요. 네, 정리에 용어 정리를 해보면 필요한 것은 내가 사용할 거고 불필요한 것 안 사용했다라는 거죠. 네. 쓸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류해서 네. 그걸 배출해야 되는 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옷장이 좀 여유롭죠. 그리고 너무 많은 옷을 갖고 있으면 우리 늘 느꼈던 것처럼 이번 계절에 너무 많은 옷이 앞에 쌓여 있으니 뒤에 있는 옷들은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고 맞아요. 또 정리해서 넣을 때 그때 이 옷도 있었구나가 되죠. 그래서 내가 입을 것인지 입을 수 있는데 내가 안 입는 옷인지 구분하는 거 진짜 제일 중요해요. 그때 결정을 잘 하셔야 자기 스스로 돌봄이 되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첫 번째 이제 내가 오늘 정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네. 그때는 내 옷을 하거나 남편 옷을 정리하거나 인별로 하는 게 필요해요. 누구 것을 할 건지. 네. 그러니까 인별로 정리할 때 첫 번째 계절별로. 계절별로. 그죠? 그다음에 품목별이죠. 외출복인지 평상복인지 아니면 내가 등산복인지 이런 네. 품목이 있죠. 뭐 거기에서도 뭐 그 나눌 때는 뭐 아우터인지 네. 뭐 상인지 하인지 분류를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분류를 해두고 그것들을 정리해 나갈 건데 그럼 우리가 어느 곳에 수납을 할 건지를 생각해 보죠. 옷장에, 드레스룸에, 뭐 아니면 서랍장에 뭐 이런 것을 할 건데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가구의 구조를 보면 우리 예전에 살림살이 흥분해 살 때 네. 반다지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랬죠. 예, 맞아요. 10년이 넘게. 한옥이 간혹 가구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살았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현대인들은 두세 명 사는데 아주 옷장이 안방에 드레스룸 뭐 따로 뭐 있는데 네, 그게 맞아요. 부족하다라고 해요. 맞아요. 이제 그 공간에 대한 것을 한번 가늠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정도만 수납하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옷은 거는 걸까요? 개는 걸까요? 옷은 거는 거라고 거는 하셨어요. 거죠. 예. 왜냐하면 걸어둔 옷이 제일 옷의 모양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고 네. 거는 것은요. 개는 것은 어때요? 에너지와 그죠? 또 구김도 있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옷은 거울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왜 갤까는 너무 많은 옷을 갖고 있어서 거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네. 개어뒀던 거죠.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뇌도 그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런닝 이런 거 다 걸어두는 부분. 아, 그건 좀 심한데 그거는. 이렇게 구겨지는 게 싫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공간이 여유로우면 그럴 수도 있겠죠. 내 옷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입지 않는 옷이 걸려 있고 계절의 옷을 못 걸고 개어놓는 것이 많은데 그 부분이 아까 정리 해석을 하셔야 되고 자주 입는 건 걸어놓고 네. 좀 보관해야 되는 건 개어서 놓고. 네. 그래서 제가 옷을 넣을 수 있는 선반 또 어떻게 보면 선반 다 빼서 네. 옷봉을 설치해서 거는 게 제일 적극적인 좋다. 수납 공간을 사용하는 자세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개어야 되는 것들은 내의류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큰 옷부터 정리할 건지 내의부터 정리할 건지 이게 좀 약간 정답은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정리를 할 거다라고 하고 내 옷이 다 나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냐면 거는 옷부터 하는 거예요. 거는 옷은 바로바로 옷걸이에서 걸어두면 빨리 끝나죠. 네. 만약에 내가 거꾸로 일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거는 옷 분류를 다 해두고 내가 앉아서 하나하나 개고 있어. 내일만 개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언제 걸어? 진전이 하나도 안 되고 네. 그죠. 그래서 크게 일을 칠 수 있는 걸 해주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어떤 분들 이런 질문하신 분 있었거든요. 네. 정리가 된 곳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그 환경을 보고 내가 정리가 이렇게 기쁜 거구나를 느끼고 정리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내 이 칸만 그 칸만 끄집어내서 정리해서 넣어두면 되게 깔끔하죠. 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서랍 한 통이 정리되니까 정리가 이런 거구나라는 기쁨 느끼고 나면 노동력이 자꾸 나와요. 네. 그래서 다른 공간도 할 수 있다. 이거는 큰 옷부터 정리하느냐 작은 옷 정리하느냐가 아니라 다 분류를 해서 정리할 때는 큰 옷부터 나가야 돼요. 그래야 공간이 비워지고 정리가 네, 되고 네. 만일에 무슨 일 생기면 개어야 될 것들 서랍에 밀어놓고 나가도 정리는 다 끝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큰 옷부터 걸어주는 거고 내가 작은 공간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라고 하면 서랍을 정리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패딩 정리. 네, 패딩 정리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드릴 건데 패딩 부피가 너무 커서 제가 그냥 여러 가지를 이 옷 하나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이 옷은 니트류인데 패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패딩은 어때요? 되게 뚱뚱하죠. 네. 그래서 팔도 겉돌고 옷들도 뚱뚱해요. 네. 그래서 팔을 접어도 이게 잘 안 접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팔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조끼처럼. 아, 몸통으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요. 네. 이렇게 집어넣고 아하. 이쪽도 집어넣으면 네. 조끼의 형태가 되죠. 네. 그럼 너덜거리는 것들이 없으면서 부피는 여기서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어차피 벙벙한 옷이니까. 네. 그죠? 이 상태에서 모자가 있으면 접어줘도 돼요. 네. 반을 접고 또 반을 접죠. 네. 이 상태를 우리 이렇게 밀폐시키는 비닐에 넣어두면 예. 옷감 손상이 많이 가고 아, 그래요? 만약에 내가 못 입었을 경우는요 이게 눌려 있는 것이 복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두냐면 이 상태를 우리 왜 세탁망 같은 거 있죠. 네, 거기 세탁망. 넣어둬도 되고 아니면 베갯니 사용 안 할 거 아까 버리려고 했던 네, 것들 네. 거기에 넣어둬도 돼요. 베갯니에 뭐 큰 거는 하나만 들어가겠지만 작은 건 2개를 넣어도 돼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기도 정리가 하고. 되죠. 예.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옷장에 제일 윗칸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공간은 의자 놓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되게 불편한 공간이죠. 네, 네. 불편한 공간은 보관용이 가는 공간이에요. 지금 계절 쓰지 않을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서 수납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윗칸이 패딩은 누를수록 부피가 줄죠. 네네. 여러 개를 겹쳐서 넣어두면 밖에서 봤을 때는 체코지처럼 보이죠. 패딩이 다 보이고 부피는 누를 수 있고 뭐 그렇게 보관하셔도 되고 또 우리 양복을 사게 되면 그 싸개 같은 것들을 맞아요. 활용해서 줘요. 넣고 접어도 돼요. 네. 아니면 쇼핑백을 접어서 여기에 넣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공간이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잡아주기 때문에 부피를 줄일 수도 좀 있죠. 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쇼핑백에 손잡이 만들어 둔 건 뭐냐면 위에 높은 곳에 놓거나 선반에 뒀을 때 끄집어낼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때 당길 수 있는 걸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패딩은 그렇게 보관하시면
좀 더 수납이 간단해지는 방법이죠. 이 손잡이는 그럼 만들어서 달아야겠네요. 네, 쇼핑백에? 서랍 안에도 이게 들어가거든요. 서랍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집어내는 용도가 없으니까 이렇게요. 필요는 없지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반 위에 있을 때는요, 그냥 끄집어내는 게 좀 불편하죠. 네.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잖아요. 당기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손잡이 길게 하면 힘을 지지를 못하니까 짧게 손가락 해서. 두세 개가 들어갈 정도의 손잡이만 있으면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패딩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매를 집어넣어서 네, 네. 두 번 접어서 빨래망이나 아니면은 베갯닛이나 안 네. 쓰는 베갯닛이나 이런 데 넣어서 세로로 책처럼 세로 꽂이로 네. 빈칸에 수납을 해라. 선생님께서 되게 흐뭇해하시면서 저를 쳐다볼 때마다 찔리는 게 아까 쉬는 시간에 그러셨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진행자분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얘기할까를 떠올리신대요. 제가 정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찍혔구나 그러면서 웃었는데 매번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이게 정말 소중한 팁이었거든요. 저희 집 냉장고 옆에 항상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잘라져서 그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웬만한 옷은 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옷걸이로.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아니야 이거 접는 것도 중요한 수납이하고 고집 부리는데 역시 정리 수납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머니랑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번에는 꼭 듣죠. 다들 남의 말은 듣죠. 가족 말은 안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때 하기 쉬운 실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정리할 때는 네. 제일 큰 거는 꼭 이불이라는 생각이 제일 큰 실수예요. 언젠간 입으리라. 네. 그리고 또 왜 옷걸이에도 막 너무 많은 걸 걸어뒀을 때 되게 네.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저희가 컨설팅을 하러 고객집에 들어갈 때는 그 순간의 결정을 그만한 옷을 다 못하기 때문에 많이 걸어드려요. 그리고 나올 때 당부하는 말씀은 걸려있는 옷 중에서 계속 빼내야 된다. 왜냐하면 옷이 너무 많이 걸려 있으면 네. 진짜 옷걸이 하나 빼는데 1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이게 금방 빼는 건데 왜 1분이 걸릴까? 왜냐하면 옷걸이 안에 옷들이 다 걸려 같이 겹쳐져 있어요. 아하. 그걸 정리해서 빼고 네. 뺐을 때 또 떨어지는 옷들 정리하려고 하면 그 네.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거라든지 이거 하나 있죠. 네. 당신이 안 입으면 딸을 줄 거라고 생각하신다든지 누구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네. 그럼 꼭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돼요. 상대방은 받고 절대 싶은지 받는 원하지 않는 사람 옷을. 입장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누군가 목적을 정해두고 못 버리는 거죠. 아하. 그런 거. 보석류는 얼마든지 주셔도 되는데 옷은 물려주시기 전에 꼭 의사를 물어보는 것으로. 네. 네. 선생님 니트 거는 방법도 아까 말씀해 네.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니트 거는 방법은 사실 니트는 옷걸이에 걸어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잘 절대 알지만 어렵죠. 니트 우리 처지죠, 막. 방송에 보면 기분 좋을 때 올라가는 뽕 네, 이게 네. 절대 내려오지 않죠. 맞아요. 그 전에 물을 뿌려도 되지 않는데 니트류 같은 경우를 이제 보관할 때는 뭐 접어서 개도 되고 둘둘 말아도 돼요. 니트는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네. 만약에 보관했던 옷들을 이렇게 수납을 하면 되죠. 네. 이걸 계속 보관만 하지 않으면 입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 한 번 꺼내서 입었어요. 그럼 매일 이것만 입고 씻을 때까지 예. 입지는 않을 거니까 네, 예. 바꿔 입을 때 이 옷은 걸려 있어야 되죠. 걸려 있을 때 어디에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자, 니트류는 온 사방이 다 늘어나는 늘어나요. 형태가 네.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디 있냐면 겨드랑이 사거리예요. 아하. 여기 보면 이 부분은 박음이 되어 있거나 뜨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단해요. 아하. 늘어나지 않죠. 그 부분을 이용을 하는데 네. 저기 반으로 접어서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반으로 접어서 일단 니트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네, 그래서 팔과 몸통이 네. 나와 있죠. 반통만. 네. 그럴 때 옷걸이를 어디에 두냐면요. 옷걸이를 겨드랑이에 옷걸이 고리를 두는 거예요. 아, 이거를 옷만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그대로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그 옷하고 네, 옷걸이를 이거를 그대로. 자, 네. 이렇게 들어볼게요. 예, 저렇게요, 자, 여러분. 옷걸이 빼고 네. 자, 이 형태면 더 거는 것이 더 설명이 편해요. 겨드랑이 쪽에
옷걸이를 옷걸이를 대고. 둘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통이 내려와야 되죠. 네. 그다음에 소매도 내려오게 되죠. 그게 세탁소에서 올 때 그렇게 네. 오죠 보통. 자, 이렇게 해서 끼워 예. 넣어두면 여기는 되게 안전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늘어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는 거죠. 니트류.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물론 그러면 옷걸이는 이렇게 쇠 옷걸이가 아니라 좀 도톰한 걸 써야 될까요? 니트는? 굳이 니트류는 그럴 그렇지 필요 않아도 없어요? 돼요. 네, 니트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구김이 안 가죠. 네. 그래서 걸어두는 거가 두껍거나 얇은 거는 옷걸이 두꺼운 거 쓴다라는 건 구김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구나. 네. 저는 이제 니트도 네. 두툼한 옷걸이에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부피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그렇죠. 야 이건 못 걸겠다 그랬는데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그 선생님 제가 네. 쇼핑백 활용법, 니트 걸 때 패딩 보관법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옷 수거 앱 얘기도 네. 해주셨고요. 옷 수거 앱은 저희가 검색할 때 옷 수거 앱 헌옷수거라고 하면 헌옷수거. 떠요. 네. 문득 궁금한 게 선생님도 그러면은 옷을 정리하실 때 네. 옷을 어떻게 버리시나요? 저는 좀 번거롭긴 하지만 아름다운 가게에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맡기기는 남이 입기는 좀 불편하다 싶은 거는 네. 종량제 봉투에 다 버리고 나머지 옷들은 다 분류를 하고 뭐 생필품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준비해 뒀다가 아름다운 가게에 갔다가 네. 거기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죠. 아. 그게 제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예, 2922님 새싹 문자 아까 보내주신 분이죠. 패딩 정리법 여쭤보신 분. 오늘 방송 안 들었으면 계속 압축할 뻔했네요. 소매를 안으로 넣는 방법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저도요. 들으면서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아하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패딩은 세탁소 갔다 와서 바람에 한 2시간 정도 빠지게 거품시키고, 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접어가지고 그렇게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문득 궁금한 게 오실 때마다 굉장히 멋쟁이신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선생님 헌옷 입으십니까? 네, 있죠. 아 정말요? 네. 아름다운 가게에서 어. 팔기만 하지 않고 사 오세요? 그렇죠. 오. 자원순환이라는 거 제가 기후학교 네, 기후 네. 한잔 하실까요? 네, 네. 한잔 하러 가요. 네. 옷 맡기러 갔을 때 그 등록할 때 동안 시간도 있고 거기를 이렇게 둘러보면 쓸만한 물건들이 진짜 많고 예쁜 옷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 가면 가격이 뭐 3,000원, 5,000원, 아 뭐 10,000원, 20,000원, 뭐 신발도 가방도 되게 괜찮은 거 많거든요. 그러면 가서 예쁜 옷을 고르는 팁 이런 거 혹시 아.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헌옷을 제가 만약 사러 갔어요. 네. 그래서 이 진행자에게 좀 뭘 어떻게 고르라고 조언을 하고 목적을 싶다. 한번 생각해야 돼요. 목적. 네, 어떤 이 옷을 사려고 살 하나. 건지. 근데 예쁘다고 다 쓰는 거는 절대 예, 하면 안 예, 되는 예.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지금 비우러 왔잖아요. 네, 네. 비우러 온 거를 보면 우리가 과하게 가져 있었고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집으로 들어오는 걸 줄여야 된다 했죠.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 현관 문 앞에 뭔가를 장치를 하면 좋겠다. 그걸 누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기억나세요? 그 공항에 검색대 같이 검색대처럼 해서 불필요한 거 거기서 삑 하고 못 들어오게 막는. 2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집으로 안 들어오게 만드는 네, 거라서 네, 네. 살 때도 팁은 뭐냐면 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네. 외출하거나 뭐 수업하러 가거나 옷을 입을 때 스카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너로 입을 만한 뭔가가 마땅한 게 없다라고 하면 네. 그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음. 찾아서 그거 메모해서 네. 그것만 사오도록 해야 돼요. 음. 저도 맨날 헷갈릴 때가 있는데 질문을 해봅니다. 3가지. 정말 이거 필요해? 그러면 처음에 갖고 싶어요. 맞아 필요해. 집에 정말 비슷한 거 없어? 하면 딱 생각해보면 있어요. 그건 아니야. 거기서 아. 질문 3번만 해보면 구매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두 번째는 집에 비슷한 거 있어? 아니야 없어. 누가 그러면. 사용할 아 건데. 누가 사용할 건데. 걔 핑계 대잖아요. 뭐 아들 줄 거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질문해 보는 거죠. 그렇구나. 구매욕은 진짜 한 2-3번만 들숨을 하고 나면요 없어져요. 아하. 순간에 오는 것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끝으로 네. 오늘 선생님 말씀 즐겁게 들었는데 네.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이런 거 저도 이제 정리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면 미국의 환경 심리학 잡지 같은 데 나오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잡동사니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줄까? 잡동사니는 웰빙의 생활을 떨어뜨린다. 뭐냐면 잡동사니라는 거는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집이 정리된 집과 정리되지 그렇지 않은 않은 집. 집의 여성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해 네, 봤더니 네. 정리되지 않은 집에 사는 여성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네.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 때문에 뭐 심지어는 그 환경에 대한 어떤 결정력 같은 것도 있게 되고 네. 패배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까지 온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물건이 많아서 행복할까? 적어서 네. 단정한 게 좋을까? 적기 때문에 불편할까? 절대 아니고 물건이 적다라는 정도는 그 기준이 뭐냐면 몽골의 유목민들이 갖고 있는 물건의 가지수는 300가지. 300까지 딱. 300가지로 살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뭐 일본이나 독일 같이 근검절약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물건의 가지수도 10,000개. 10,000개요. 예. 우리나라는요. 통계가 안 15,000 개일 것 나왔거든요. 통계가 안 나와서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아직도 세고 있어요. 이렇게 아직도 세고 이야기를 있어요. 하는데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줄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돌봄이다. 나한테 혹독한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혹독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는 필요한 것이 필요한 곳에 딱 그만큼만 있는 거.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그것이 탄소 절감의 맞아요. 실천 중에 네. 하나다. 네, 지금까지 박기선 한국정리수납협회 전문 강사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네. 옷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